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 시작이 됐다고, 한 주가 새로 시작이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자고 말씀을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또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요. 날씨도 아주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생은 과정이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53세 된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65년생이죠.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냐면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새어머니와 살다가 24살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자 가족이 모두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살았다, 편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처럼 새어머니와 산다든가 이런 식이 됐을 때 고생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린이한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그 아이에게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살았으니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살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밖에 없다고 봐야죠.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은 있어갖고요, 프랑스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유학을 다 가잖아요. 그런데 65년생이면은요, 그렇게 유학을 가는 게 그렇게 흔하다고 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유학 가고 이런 것은 좀 상류층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아서 살다가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잃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걸 잃었다는 그 표현을 보니까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딸과 단둘이 살다가 5년 전에 캐나다로 가서 스시집 주방장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살다가 이제 사업 실패해가지고 모든 걸 잃고 딸과 단둘이 살았다는 얘기는 이혼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참 그 인생이 굴곡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잘 산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 부인도 재혼해서 잘 산다고 합니다. 그 이혼을 해서 이제 사는데, 전 부인은 또 재혼을 해서 잘 사는데 지금 본인은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마음이 참 괴로울 것 같고, 되게 자녀가 있으면 여자들이 데려가던데 이 아버지가 이제 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식을 키우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런데 지금 53세니까 자녀분도 이제 거의 다 컸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해서 망했다고 했는데, 요리를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 음식점을 했다가 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프집 비슷한 그런 음식점을 했다가 망했고, 호텔 등에서 주방장으로 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딸밖에 없는 무일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53세인데 이분이 앞으로 이제 재기를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사년 정해월 병인일 기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돌,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2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딱 보시면서요, 항상 똑같죠? 제가 이 사주를 볼 때
오행을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오행의 구성을. 목기운은 몇 개, 화기운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주를 딱 봤을 때 일단 오행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오행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걸 이제 오행 갖고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이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을 보면서 사주가 참 틀린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사주를 푸는 사람인데도 저 스스로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자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사주를 미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태어난 생년월일시 갖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기한 걸 다 만들어냈다니까요. 이 동북아시아의 그 한자 문화권에 있는 천재들이.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 이분도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 복이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24살에 죽고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부모 복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병화일간인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아버지 궁이 정화예요. 겁재죠. 아버지 궁이 겁재예요. 그러면 병화일간 입장에서 정화는 겁재기 때문에 안 좋다고 제가 한 20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게다가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 입장에서 겁재는 더더욱 안 좋죠. 그리고 그 십성으로 봤을 때 아버지라는 것은 재성운으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성운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고 아, 아버지 복이 없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아버지 복이 없다는 것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뭐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든가,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안 해서 내가 고생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어머니를 한번 볼까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자리가 어디예요? 월지잖아요. 월지가 사해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월지가 사해충으로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복이 없다고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주는요, 이쪽으로는 한쪽으로는 합이 되고 인해한목이 되고 한쪽으로는 충이 된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양쪽에 합이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인해합, 이쪽으로도 인해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합이라는 것은 쌍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목이 있고 해수가 있고 그럴 뿐이지 합이 안 돼요. 여기에서 사해 충만 형성이 됩니다. 어머니 궁이 깨지고 있죠. 아, 어머니 복이 없다고 봐야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 사주에서 없는 오행이 뭐예요? 금기운이죠. 금기운이 부인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복도 없다고 봐야죠. 이혼했죠. 이혼하셨잖아요, 이분이. 사업망하고. 그러니까 사주가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프랑스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 망하고 다시 또 어디로 갔죠? 캐나다로 갔죠. 외국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분 지지를 보세요. 지지 4글자가 전부 다 역마살이죠. 인사에 지지 4글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역마살입니다. 역마살 강한 사람들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죠. 외국에 가서 살든가, 거기에 완전히 이민을 가버리던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살다가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역마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대운이 안 좋았겠죠. 지금까지. 지금 보세요. 이분이
지지에 인목하고 사화하고 해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되죠. 신금이 들어왔을 때. 신금이 20대에 들어옵니다. 21살서부터 30살까지 이 갑신대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 2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 20대에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어려웠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 신금이 또 역마가 강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집에 이제 돈을 물려받아가지고 프랑스로 갔어요. 가서 요리를 배우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 31세 개미대운 정도 됐겠죠. 그러다가 이분이 사업을 망했단 말이에요. 5년 전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캐나다로 가서 스시집 주방장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5년 전이면은 41살 이모대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모대운을 보세요. 천간은 병입충으로 깨지죠. 지지는 인호술 반합이 됩니다. 화기운이 생성이 되죠. 이 사주는 지금 화기운이 첫 번째 기신이에요. 사주가 신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거분하고 인성운이 기신에 해당이 되죠. 천간은 병임충으로 깨지고 지지는 인호술 화국이 형성이 되면서 기신이 형성이 되면서 망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혼하고 사업은 망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을 한번 볼까요? 지금 나이가 53세니까 51세 신사대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요, 일단은 목기운과 화기운이 강하니까 목화가 들어오면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지지에 이제 화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또 인사 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사대운 자체가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천간이 병신합이 되면서 또 수기운을 생성을 하는데 이 수기운도 그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봐야지 이게 용신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신 기신 잡을 때요. 화기운 지금 신강한 사주라고 했으니까 그 비견업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3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어하는 수기운이 당연히 용신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수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되잖아요. 그럼 사주에 내 수기운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기운은 용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용신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토기운이라든가 금기운이 용신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61세 경진대운 이후로 그러면 좋죠. 흘러가는 대운이.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지금 41세 이모대운에 망해가지고 51세 신사대운에 이제 빈털터리로 캐나다에 가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나이 됐으면 이제 딸도 다 컸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기만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 신사대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50대운에 좀 고생하면, 60대부터는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신사대운이 51세 을미년서부터 60세 갑진년까지 이 1년운이 10개가 들어왔다 나가는데 올해가 정유년. 그럼 올해 힘들다고 봐야죠. 작년에도 힘들었죠. 2016년 병신년에 지지는 인신사의 사형살이었어요. 작년에 힘들었죠. 올해도 겁재운이니까 힘들다고 봐야죠. 그런데 앞으로 토기운, 수기운 이렇게 흘러가면서 대체적으로 괜찮게 흘러가죠. 몇 년간의 운이. 그러니까 이분이 캐나다에 가서 다시 자리를 잡는다고 봐야죠. 다시 자리를 잡는다고 봐야 돼요. 캐나다에 가서. 그리고 60대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6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큰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이었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